어제 먹은 점심 메뉴는 가물가물한데 10년 전 잠자리에 들기 전 이불을 걷어차게 만들었던 그 낯뜨거운 흑역사는 왜 이토록 고화질로 남아있는 걸까요? 우리 뇌라는 녀석은 참 고약합니다. 소중한 기억은 유통기한이 짧고 지우고 싶은 기억은 마치 박제라도 된 것처럼 머릿속 한복판에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요. 만약 우리 뇌에 컴퓨터처럼 델리트 키가 있다면 어떨까요? 클릭 한 번으로 수치심과 슬픔을 휴지통에 버리고 비우기까지 마칠 수 있다면 말입니다. 반갑습니다. 개미의 독학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겁지만 동시에 우리 인간의 존재 이유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바로 인간의 기억을 지우는 기술, 그리고 그 기술이 인공지능이라는 전지전능한 신과 만났을 때 벌어질 끔찍하고도 경이로운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기억을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파일처럼 생각하곤 합니다. 한번 저장하면 변하지 않고 필요할 때 꺼내보는 그런 불변의 기록물 말이죠. 하지만 뇌의 과학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아주 커다란 착각입니다. 기억은 기록이라기보다는 매번 새로 지어 올리는 모래성에 가깝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과학자와 인공지능 엔지니어들이 그 모래성을 무너뜨리고 다시 짓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는 왜 기억을 지우고 싶어 하는 걸까요? 인간에게 망각이라는 건 사실 진화가 준 최고의 선물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혹시 모든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삶이 어떨지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10년 전 오늘 오후 2시에 길가에서 마주친 행인의 옷 색깔, 20년 전 어머니가 무심코 던진 잔소리의 톤, 살면서 겪은 모든 수치스러운 순간의 감각을 마치 지금 겪는 것처럼 생생하게 기억하는 병이 있습니다. 바로 하이퍼티메이시아, 과잉기억증 후군이라고 불리는 증상이죠. 이 증상을 겪는 사람들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천재의 삶과는 거리가 아주 멉니다. 오히려 지옥에 가깝죠. 뇌는 쉴 새 없이 밀려드는 과거의 정보 때문에 현재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슬픔은 희석되지 않고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아요. 그들에게 시간은 약이 아니라 독이 됩니다. 이들의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려줍니다. 인간이 정상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잊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뇌 안에는 글림파틱 시스템이라는 아주 정교한 청소부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 뇌는 낮 동안 쌓인 대사 노폐물을 씻어내고 불필요한 신경 연결을 끊어버립니다. 이걸 가지치기라고 불러요. 중요하지 않은 정보는 과감히 버리고 생존에 꼭 필요한 정보만 남기는 과정이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뇌는 어떤 기억이 나쁜 기억인지, 어떤 기억이 좋은 기억인지 구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뇌의 입장에서는 그저 강한 자극이 오면 중요한 정보라고 판단해서 더 단단하게 새겨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했던 순간보다 고통스러웠던 순간을 더 길고 진하게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과학자들의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뇌가 스스로 지우지 못하는 이 지독한 고통들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지워줄 순 없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그들이 가장 먼저 주목한 곳은 바로 빛이었습니다. 이름도 생소한 옵토제네틱스, 즉 광유전학이라는 기술입니다. 이름은 거창하지만 원리는 생각보다 단순하면서도 소름 돋습니다. 특정 기억을 담당하는 뇌세포에 빛에 반응하는 단백질을 심고 레이저를 쏘아 그 세포의 활동을 강제로 멈춰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MIT의 수스무 도네가와 교수팀은 생쥐를 이용해 이 실험에 성공했습니다. 생쥐가 특정 장소에 가면 전기 충격을 줘서 공포 기억을 심어둔 뒤 레이저를 쏘자 생쥐는 거짓말처럼 그 장소를 무서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기억의 연결 고리를 빛으로 끊어버린 것이죠. 반대로 빛을 쏘아 기억을 강제로 재생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이건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실험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죠. 물론 사람의 뇌에 구멍을 뚫고 광섬유를 심는 건 윤리적으로 큰 문제가 있겠지만 이 실험이 증명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기억은 물리적인 실체가 있고 그것은 조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 뇌에 구멍을 뚫지 않고도 기억을 지울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냥 알약 하나만 먹으면 된다면요. 실제로 그런 약이 이미 존재합니다. 원래는 고혈압 치료제로 쓰이던 프로프라놀롤이라는 약물입니다. 이 약은 우리 뇌에서 공포와 불안을 담당하는 아드레날린의 수용체를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과학자들은 여기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트라우마를 가진 환자에게 고통스러운 기억을 떠올리게 한 뒤 이 약을 투여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환자는 여전히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지만 더 이상 가슴이 뛰거나 숨이 가빠지는 공포 반응을 보이지 않게 된 거예요. 이건 기억 자체를 지우는 게 아니라 기억에 붙어있는 감정이라는 꼬리표를 떼어내는 기술입니다. 데이터는 남아있는데 연결된 엔진이 꺼진 것과 같죠. PTSD, 즉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고통받는 군인들에게는 이보다 더 큰 구원투수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철학적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고통이 사라진 기억을 과연 온전한 기억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그 아픈 경험을 통해 우리가 배운 교훈과 성숙함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이야기가 여기까지 오면 여러분은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래, 치료 목적으로 기억을 만지는 건 그럴 수 있어. 하지만 내 기억이 조작되는 건 불가능해. 나는 내 눈으로 본 것만 믿으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의 뒤통수를 아주 세게 때릴 수 있는 사실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지금 철석같이 믿고 있는 그 기억들, 사실 뇌가 여러분을 속여서 만든 창작물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우리 뇌에는 저장 버튼이 아니라 편집 버튼이 달려있다고 말씀드렸죠. 뇌 과학계의 혁명적인 발견 중 하나는 바로 제공고화라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억을 머릿속에서 인출하는 순간 그 기억 파일은 다시 쓰기가 가능한 불안정한 상태로 변합니다. 이때 주변의 정보나 감정이 섞여 들어가면 원래의 기억은 변형된 채로 다시 저장됩니다. 즉, 기억은 꺼낼 때마다 조금씩 오염되는 셈이죠. 여러분이 10년 전 동창회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날의 에피소드가 조금씩 더 자극적이고 화려하게 변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자, 이제 상상해보세요. 인간의 뇌가 이렇게나 취약하고 편집하기 쉬운 구조라면 여기에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데이터 분석 도구인 인공지능이 결합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AI는 여러분이 평소에 어떤 단어를 쓰는지, 어떤 사진에 반응하는지, 누구와 대화할 때 심장 박동이 빨라지는지 여러분 자신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AI가 여러분의 뇌 속에 가장 그럴듯한 거짓 과거를 설계해서 심어 넣는다면 과연 여러분은 그것이 가짜라는 걸 눈치챌 수 있을까요? 이제 막 시작된 이 위험한 동거의 실체를 파헤치기 위해 우리는 조금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봐야 합니다. 단순히 약물이나 레이저를 넘어 우리의 신경망 자체에 직접 접속하려는 시도들 말이죠. 이제 조금 더 무서운 상상을 해볼까요? 단순히 약을 먹거나 레이저를 쏘는 수준을 넘어서 우리 뇌에 직접 고속도로를 까는 기술이 등장한다면 어떨까요? 맞아요. 여러분이 뉴스에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일론 머스크의 뉴럴링크 같은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이죠. 머리카락보다 가는 전극을 뇌에 심어서 생각만으로 기계를 조절한다는 이 기술은 처음에는 사지 마비 환자나 시각 장애인을 돕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술의 종착역은 결국 우리 뇌의 정보를 읽고 쓰는 단계로 향하고 있어요. 이게 왜 기억 삭제와 연결되냐고요? 뇌에 칩을 박는다는 건 우리 뇌가 내보내는 전기 신호를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디지털 데이터를 뇌 신호로 쏘아줄 수도 있다는 뜻이죠. 쉽게 말해서 뇌라는 하드웨어에 인공지능이라는 운영체제를 설치하는 것과 같아요. 인공지능이 우리 뇌의 뉴런들이 어떻게 소통하는지 그 패턴을 완벽하게 학습하게 되면 특정 기억이 저장된 위치를 찾는 건 시간 문제가 됩니다. 마치 컴퓨터에서 불필요한 파일을 검색해서 삭제 버튼을 누르는 것처럼 우리 머릿속에 고통스러운 순간만 골라내어 딜리트 키를 누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인공지능의 진짜 무서운 능력이 발휘됩니다. 인공지능은 단순히 기억을 지우는 것에 그치지 않아요. 여러분의 스마트폰에는 수만 장의 사진이 들어있고 클라우드에는 여러분이 지난 10년 동안 누구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어떤 장소에 갔었는지에 대한 방대한 데이터가 쌓여 있습니다. AI는 이 데이터를 샅샅이 뒤져서 여러분의 인생을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지우고 싶은 끔찍한 이별의 기억이 있다고 칩시다. AI는 그 기억만 쏙 빼내는 대신 그 자리에 아주 아름답고 행복했던 다른 기억을 채워 넣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가본 적도 없는 멋진 여행지의 풍경과 그곳에서 느꼈던 가상의 감정들을 뇌 신호로 변환해서 아주 정교하게 심어버리는 거죠. 이건 영화 인셉션에 나오는 이야기보다 훨씬 더 현실적입니다. 심리학자 엘리자베스 로프터스의 유명한 실험을 아시나요? 쇼핑몰에서 길을 잃어버린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가족들의 증언이라며 가짜 정보를 반복적으로 들려주었더니 나중에는 본인이 실제로 쇼핑몰에서 길을 잃고 울었던 기억을 생생하게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그때 입었던 옷의 색깔과 자신을 도와준 할아버지의 인상착의까지 상세하게 묘사하면서 말이죠. 인간의 뇌는 이토록 가짜 정보에 취약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인공지능이 개입해서 여러분의 목소리 톤을 흉내내고 여러분이 좋아할 법한 풍경을 딥페이크로 시각화해서 뇌에 직접 주사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의 뇌는 그 가짜 기억을 진짜보다 더 진짜처럼 받아들일 겁니다. 왜냐하면 AI가 만든 기억은 오류가 없거든요. 인간의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 흐릿해지지만 AI가 설계한 기억은 해상도가 너무나 높아서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내가 실제로 겪은 일과 AI가 선물한 가상의 경험을 구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마치 포토샵으로 완벽하게 보정된 사진이 원본보다 더 내 모습 같다고 믿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더 소름 돋는 점은 이런 기술이 상업적으로 이용될 때입니다. 여행사는 여러분의 머릿속에 가지도 않은 해외여행의 추억을 심어서 패키지 상품을 결제하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정치인들은 자신들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을 지우고 영웅적인 서사를 여러분의 뇌에 주입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매일 보는 광고가 화면을 넘어 우리 뇌 속의 신경회로에 직접 침투하는 셈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 자아라는 건 내가 쌓아온 경험의 축적이 아니라 거대 기업이나 알고리즘이 설계한 결과물이 돼버릴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봅시다. 만약 우리가 기억을 선택적으로 지우고 편집할 수 있게 된다면 인간관계는 어떻게 변할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신뢰하는 과정은 모두 함께 겪은 고통과 갈등을 극복하며 쌓인 기억들 덕분이잖아요. 그런데 갈등이 생길 때마다 서로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을 지워버린다면 그 관계는 과연 깊어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언제든 초기화할 수 있는 게임 캐릭터처럼 가볍고 소모적인 관계가 되어버릴까요? 인공지능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고통이 없는 가짜 행복과 고통이 따르는 진짜 현실 중에 무엇을 선택하겠느냐고요. 어쩌면 미래의 우리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내가 알고 있는 나의 과거가 진짜인지 의심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비극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기억을 지우는 기술이 완벽해질수록 우리는 더 큰 위협에 직면하게 되거든요. 바로 나라는 존재 자체의 소멸이라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 흉터들, 사실 그게 여러분을 만든 가장 단단한 뼈대일지도 몰라요. 철학에서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테스스의 배라는 역설이에요. 배의 낡은 널빤지를 하나하나 새 것으로 교체하다가 결국 모든 널빤지를 다 바꿨다면 그 배는 예전의 그 배일까요?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배일까요? 이 질문을 우리 인간의 뇌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만약 인공지능이 여러분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하나씩 지우고 그 자리에 매끈하고 행복한 가짜 기억을 채워 넣어서 결국 여러분의 과거가 100% 인공지능의 설계로 바뀌었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여러분 자신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이 이런 착각을 합니다. 나쁜 기억을 지우면 인생이 훨씬 더 행복해지고 완벽해질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이건 아주 위험한 오해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성격의 일관성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오늘 내리는 선택, 우리가 좋아하는 취향, 심지어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피하는 행동들까지 모두 과거의 경험이 켜켜이 쌓여 만들어진 결과물이거든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어릴 적 강아지에게 물린 기억이 있어서 지금 강아지를 조심한다면 그 공포의 기억은 여러분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방어 기제가 됩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이 그 기억을 지우고 버린다면 여러분은 다시 강아지에게 손을 내밀다 물릴지도 모릅니다. 경험을 통해 배우는 인간의 본능 자체가 무력화되는 셈이죠. 실제로 이런 일이 극단적으로 벌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1950년대에 헨리 몰레이슨이라는 환자가 있었어요. 심한 간질을 치료하기 위해 해마의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는데 그 결과 그는 새로운 기억을 전혀 저장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늙어가는 자신의 모습에 경악했고 30분 전에 만난 사람을 처음 본 사람처럼 대했습니다. 그의 자아는 수술을 받던 그 시점에 영원히 박제되어 버린 거예요. 기억이 멈추거나 지워지는 순간 인간의 성장도 멈춘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비극적인 사례입니다. 인공지능이 개입하는 미래는 이보다 더 교묘할 겁니다. 인공지능은 여러분의 기억을 통째로 날려버리는 무식한 짓은 하지 않을 거예요. 대신 아주 미세하게 마치 명품 가방의 실밥을 하나하나 뜯어내듯 여러분의 성격과 가치관을 조절할 겁니다. 여러분이 특정 정치적 성향을 갖게 하려면 그 분야에 대한 부정적인 기억만 살짝 비틀고 특정 제품을 미치도록 사고 싶게 만들려면 그 제품과 관련된 아주 따뜻하고 포근한 가상의 유년 시절 기억을 주입하는 시기죠.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기실 거예요. 아니, 아무리 인공지능이라도 어떻게 내 뇌가 진짜와 가짜를 구분 못하게 만드느냐고요. 사실 우리 뇌는 논리보다 감정에 훨씬 더 약합니다. 인공지능은 여러분의 심박수, 동공의 확장, 뇌파의 미세한 떨림을 분석해서 여러분이 가장 감동받는 포인트가 어디인지 정확히 집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의 주파수에 맞춰서 가짜 기억의 해상도를 높여버립니다. 논리적으로는 이상한 기억이라도 감정적으로 너무나 생생하고 따뜻하다면 우리 뇌는 이게 진짜 내 추억이구나 하고 덥석 받아물어 버리는 거죠. 이런 기술이 보편화된 세상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람들은 이제 성형 수술을 받듯이 기억 성형을 받으러 클리닉에 갑니다. 전 연인과의 찌질했던 이별 기억은 지우고 대신 내가 아주 쿨하게 돌아서는 기억으로 바꿉니다. 수험 생활의 고통은 지우고 내가 천재처럼 공부를 즐겼던 기억으로 덮어쓰기 하죠. 겉으로 보기엔 모두가 자신감 넘치고 행복해 보일 겁니다. 하지만 그들 사이의 진정한 공감은 사라질 거예요. 왜냐하면 공감이라는 건 타인의 고통을 내 과거의 고통에 비추어 이해하는 과정인데 고통을 지워버린 사람들에겐 그 센서 자체가 고장 나버릴 테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인공지능의 기억 침공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기술을 무조건 거부하는 게 답일까요? 아니면 이 거부할 수 없는 편안함에 몸을 맡겨야 할까요?
사실 답은 예상보다 가까운 곳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는 유일한 단서는 바로 우리 몸의 반응이거든요. 머리는 속일 수 있어도 세포 하나하나에 새겨진 그날의 공기, 그날의 냄새까지 완벽하게 재현하기란 인공지능에게도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이제 우리는 개인의 기억을 넘어 더 무서운 영역으로 발을 들여놓으려 합니다. 나 혼자의 기억이 바뀌는 것도 무서운 일이지만 만약 우리 사회 전체의 기억이 인공지능에 의해 동시에 편집된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당연하다고 믿어온 역사, 우리가 함께 슬퍼했던 사건들이 사실은 알고리즘이 만들어낸 거대한 연극이라면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기묘한 현상인 맨델라 효과, 그리고 인공지능이 어떻게 집단 최면을 걸어 인류의 과거를 통째로 다시 쓰려 하는지 그 충격적인 실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거대한 조작의 파편들이 이미 우리 주변 곳곳에 널려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아마 잠을 이루기 힘드실 거예요. 여러분은 혹시 피카츄의 꼬리 끝이 검은색이라고 기억하시나요? 아니면 보드게임 모노폴리의 그 유명한 아저씨가 한쪽 눈에 외안경을 쓰고 있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고개를 끄덕이셨다면 여러분은 방금 전 세계적인 집단 오기억 현상인 맨델라 효과에 제대로 걸려드신 겁니다. 사실 피카츄의 꼬리는 그냥 노란색이고 모노폴리 아저씨는 안경을 쓴 적이 없거든요. 수백만 명의 사람이 동시에 똑같은 가짜 기억을 공유한다는 것, 이건 단순한 착각일까요? 아니면 우리 뇌의 설계 결함일까요? 진짜 무서운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만약 이런 집단적인 기억의 구멍을 인공지능이 아주 정교하게 메우기 시작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과거에는 어떤 역사적 사실을 조작하려면 교과서를 새로 찍고 사람들의 입을 막아야 했습니다.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드는 비효율적인 작업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인공지능이 인터넷에 떠도는 수조 개의 데이터를 학습하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존재하지 않는 과거의 증거들을 실시간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니까요. 이걸 뇌과학적으로 접근해보면 소름 끼칠 정도로 명확한 메커니즘이 보입니다. 우리 인간은 어떤 정보를 받아들일 때 다수가 맞다고 하면 내 눈앞의 증거보다 집단의 의견을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동조 현상이라고 부르죠. 인공지능은 이 심리적 허점을 파고듭니다. 수만 개의 봇 계정이 동시에 가짜 역사적 사건을 언급하고 인공지능이 생성한 정교한 딥페이크 사진과 영상이 뉴스피드를 도배한다고 상상해보세요. 처음에는 에이, 설마 하던 사람들도 반복되는 정보 노출에 서서히 뇌의 문을 열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아 맞다 그랬었지 하며 자신의 기억을 인공지능이 만든 데이터에 맞춰 수정해버립니다. 이건 단순한 정보 왜곡이 아닙니다. 인류 전체의 공유된 과거, 즉 집단 기억을 해킹하는 셈이죠. 어쩌면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믿고 있는 작년의 어떤 큰 사건이나 어제의 뉴스조차 알고리즘이 우리 사회의 안정이나 특정 목적을 위해 살짝 비틀어 놓은 결과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드는 건 저뿐만이 아닐 겁니다. 인공지능의 환각 현상, 즉 할루시네이션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공지능이 모르는 질문에 대해 마치 사실인 것처럼 그럴듯하게 거짓말을 늘어놓는 현상이죠. 처음엔 이 현상을 기술적 결함으로 보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이 환각이 인간의 뇌와 연결되는 순간 이건 결함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인공지능은 우리가 믿고 싶어 하는 이야기, 우리의 신념을 강화해주는 아주 매력적인 거짓말을 설계하는 데 천부적인 재능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어떤 정치인을 미워한다면 인공지능은 그 정치인이 과거에 저질렀던 아주 그럴듯한 악행의 기억들을 여러분의 타임라인에 슬쩍 흘립니다.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여러분이 평소에 가졌던 혐오감과 딱 들어맞는 정교한 가공의 시나리오를 말이죠. 여러분의 뇌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 가짜 기억을 덥석 받아물고 내 기억이 맞았어 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이건 인셉션이 영화 속의 기술이 아니라 이미 우리 손바닥 위 스마트폰 안에서 실시간으로 벌어지고 있는 마케팅이자 사회공학 기술이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AI는 이제 우리의 오감을 직접 공략하려 합니다. 가상현실 기기를 쓰고 AI가 만든 과거의 현장 속에 직접 들어가 체험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단순히 글이나 사진으로 보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강렬한 신경 자극이 뇌에 새겨집니다. 뇌는 내가 직접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절대 의심하지 않습니다. 인공지능이 설계한 1시간의 가상 체험이 여러분의 평생을 지배해온 가치관을 단숨에 뒤집어 버릴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나의 기억이 내 것이 아니고 우리 사회의 과거가 알고리즘의 편집본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나 자신을 정의해야 할까요? 이 거대한 가짜 기억의 파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진짜 나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다음 파트에서는 이 모든 기술적 가능성이 실제로 구현되었을 때 우리가 맞이하게 될 정체성의 종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할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 아주 진지한 고민을 나누어 보려 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단순히 과거의 기록인지 아니면 미래로 나아갈 영혼의 지도인지 그 실체를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자, 이제 진짜 무서운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만약 여러분의 모든 아픈 기억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꽃길만 가득한 추억들이 채워졌다면 과연 그 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은 진짜 여러분일까요? 아니면 인공지능이 빚어낸 정교한 아바타일까요? 우리는 흔히 내가 누구인지 정의할 때 나의 이름, 직업, 가족관계를 떠올리지만 사실 나라는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는 내가 겪어온 수많은 시행착오와 눈물, 콧물 쏙 뺐던 흑역사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자아를 일종의 서사, 즉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야기라는 게 원래 위기와 갈등이 있어야 성립되는 법이잖아요. 주인공이 아무런 고난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행복하기만 한 영화를 누가 끝까지 보겠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이유, 누군가의 아픔을 보고 함께 눈물 흘릴 수 있는 공감 능력, 이 모든 것의 뿌리는 사실 우리가 지우고 싶어 했던 그 아픈 기억들에 닿아 있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이 이 뿌리를 건드리기 시작하면 인간성이라는 정원 자체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정말 힘들게 노력해서 얻은 성공의 기억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인공지능이 그 과정의 고통은 쏙 빼버리고 결과에 환희만 남겨두거나 혹은 과정 자체를 아주 쉽게 미화해버린다면 여러분은 다음 도전이 닥쳤을 때 예전만큼의 끈기를 발휘할 수 있을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고통을 견뎌본 기억이 없는 뇌는 역경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게 되어 있거든요. 더 심각한 건 인간관계의 파멸입니다. 사랑하는 연인이나 가족과 싸웠던 기억을 지운다고 상상해 보세요.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이겠죠. 하지만 그 갈등을 풀기 위해 치열하게 대화하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었던 그 소중한 성장의 시간도 함께 날아가 버립니다. 관계는 깃털처럼 가벼워지고 우리는 서로에게 언제든 교체 가능한 부품 같은 존재가 되어버릴 거예요. 인공지능이 설계한 완벽한 기억을 가진 사람들은 서로를 깊이 이해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내 기억 속의 상대방은 이미 인공지능이 보기 좋게 편집해 놓은 상태니까요. 결국 기억 삭제와 AI의 결합은 인간을 가장 효율적인 생명체로 만들지는 몰라도 가장 공허한 존재로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의 과거를 책임질 필요가 없게 되고 모든 선택의 결과는 알고리즘의 탓으로 돌리게 되겠죠. 내가 누구인지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침마다 인공지능 비서가 오늘은 당신이 이런 훌륭한 사람이었다고 브리핑해주는 기억을 다운로드하기만 하면 되니까요. 이건 자아의 실현이 아니라 자아의 외주화라고 불러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절망만 하기에는 이 기술이 가진 유혹이 너무나 강력합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잊지 못할 트라우마 때문에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사람에게 이 기술은 신이 내린 구원일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는 기술의 진보를 막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내 영혼을 통째로 넘겨줄 수도 없는 기묘한 경계선 위에 서 있습니다. 자, 이제 이 긴 이야기의 마침표를 찍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네요. 우리는 기억을 지우는 기술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그리고 인공지능이 우리의 과거를 탐내는 이 시대에 끝까지 나를 나로 남게 해줄 최후의 보루는 무엇일까요? 마지막 파트에서는 이 모든 혼란을 정리하고 우리가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기억의 주권 찾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 끝에서 여러분은 아마 예전과는 조금 다른 시선으로 자신의 과거를 바라보게 되실 겁니다. 이제 이 긴 여정의 마지막 정거장에 도착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인간의 뇌가 어떻게 기억을 지우고 다시 쓰는지, 그리고 그 틈새를 인공지능이 어떻게 파고드는지 아주 깊게 파헤쳐 봤어요. 아마 여기까지 보신 분들이라면 이제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추억들을 예전처럼 편안하게만 바라보지는 못하실 거예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공포심만 심어드리려고 이 이야기를 꺼낸 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진 이 불완전하고 투박한 기억들이 얼마나 위대한 유산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거든요. 우리는 흔히 기술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믿곤 합니다. 고통스러운 기억은 지우면 그만이고 부족한 능력은 인공지능을 이식해서 채우면 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아름다움은 완벽함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완벽하지 않은 조각들을 어떻게든 이어붙여서 나만의 그림을 완성해 나가는 그 과정 자체에 있다는 사실을요. 인공지능이 아무리 정교하게 여러분의 과거를 세탁하고 미화해 준다고 해도 그것은 결국 타인이 그린 그림일 뿐입니다. 그 안에는 여러분이 눈물 흘리며 깨달았던 지혜도 가슴 졸이며 얻어냈던 작은 성취의 전율도 들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제안하고 싶습니다. 인공지능이 우리의 기억을 탐내는 이 시대에 우리만의 기억 주권을 지키는 아주 아날로그적인 방법들을 말이죠.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기록의 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록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화려한 SNS 포스팅이 아니에요. 오직 나만이 알 수 있는 그날의 냄새, 온도, 그리고 내가 느꼈던 아주 사소한 감정들을 연필로 꾹꾹 눌러 담은 일기 한 줄이 알고리즘의 공격으로부터 여러분을 지켜줄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겁니다. 디지털 데이터는 조작될 수 있고 해킹될 수 있지만 여러분의 손때가 묻은 종이 위의 글씨는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진짜 나만의 역사거든요. 또한 우리는 의도적으로 불편한 기억들과 마주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나쁜 기억을 무조건 지우려고 애쓰기보다는 그 기억이 나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그 일을 통해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 조용히 들여다보는 시간이 필요해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을 지우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이야기 속에 자연스럽게 통합시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내 일부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인공지능이 흉내낼 수 없는 단단한 자아를 갖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긴 이야기는 결국 나라는 존재의 본질에 대한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은 알고리즘이 추천해주는 편안한 가짜 행복 속에서 안주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비록 아프고 힘들더라도 내가 직접 겪고 쌓아온 진짜 나의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기억이 바뀌면 사람도 바뀝니다. 그리고 그 선택권은 아직 여러분의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기술은 우리를 돕는 도구여야지 우리를 대신하는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이제 이 영상을 마치며 처음 여러분께 드렸던 질문을 다시 꺼내보려 합니다. 절대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을 완전히 지울 수 있다면 여러분은 더 행복해지실까요? 어쩌면 그 기억이 사라진 자리에 남는 건 행복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의 거대한 구멍일지도 모릅니다. 그 구멍을 인공지능의 가짜 기억으로 채우기 전에 오늘 하루 여러분이 겪은 아주 사소하고 투박한 순간들을 온 마음을 다해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완벽하지 않아도 그것이 바로 여러분을 여러분답게 만드는 가장 소중한 조각들이니까요. 오늘 개미의 독학과 함께한 이 시간이 여러분의 뇌 속에 아주 의미 있는 신경망 하나를 만들어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생각에 작은 균열을 내고 새로운 관점을 선물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행복할 것 같아요. 이 긴 시간 동안 집중력을 잃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의 뇌는 이미 인공지능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증명해 보이신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기억 삭제 기술이 보편화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억을 가장 먼저 지우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어떤 기억만큼은 죽어도 지키고 싶으신가요?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모여 우리 사회의 집단 기억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겁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개미의 독학 채널이 계속해서 깊이 있는 통찰을 전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롭고 더 소름 돋으며 동시에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지식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과거는 누구의 것도 아닌 바로 여러분 자신의 것입니다. 그 소중한 기록들을 끝까지 지켜내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개미의 독학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